자, 안녕하세요. 1월 15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네, 드디어 윤석열이 잡혔네요. 네. 자, 이제 온 국민이 이제 발 뻗고 자게 생겼습니다. 네. 온 국민, 대한민국에 있는 온 국민 및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매일 그 소식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빨리 해결 안 되나? 자, 근데 김건희가 안 잡혔더라고요. 왜 김건희를 안 잡죠? 국정농단의 주범인데? 김건희를 잡아야죠. 김건희를 같이 잡아야죠. 뭐 하는 거 보면 김건희가 실세라서 안 잡았나요? 못 잡았나요? 참, 그 대통령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그걸 이제 보는, 뭐야 이게. 그걸 이렇게 보는 한 사건이었어요. 자, 우크라이나 얘기 별로 안 하죠, 지금? 젤렌스키 한 명, 코미디언이 대통령 역할을 했는데, 그죠? 젤렌스키 원래 코미디언이었어요. 코미디언인지 희극배우인지 그 사람이 대통령 역할을 했는데 잘해가지고 진짜 대통령이 나와서 대통령이 됐죠. 자,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나 보세요. 미숙한 외교 정책과, 처음엔 그 누가 잘못했는지 잘 몰랐어요. 언론도 그렇고. 이제 서서히 윤곽이 다 나타났죠. 미숙한 외교 정책과 그 러시아랑 잘 그걸 이렇게 다루지 못하는 바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예요? 3년인가? 그 나라는 다 망했어요. 왜 망했냐? 텔레비전 보고 연기하는 배우를 갖다가 대통령을, 자기들 모두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미숙한 외교 정책으로 나라를 다 말아먹은 거예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죽고, 국민들 나라 절단 나고, 러시아 이제 3분의 1, 4분의 1 이상 뺏기게 생겼고,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우크라이나에 지원 안 해줘요. 왜 해줘? 뭐가 나올 게 있다고. 지금 들어간 돈만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이제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유럽은 더 안 좋아지고, 우크라이나는 또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갔다죠. 지원 잘 안 해주고 그러니까. 제정신입니까? 우크라이나가 또 그 동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 부패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뇌물이나 뭐 그런 부조리 이런 거 아니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망할 나라는 망한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망하면 걔네 하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유럽 전체, 더 나아가서 세계 전체가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훈 삼아야죠. 자, 우리나라 윤석열 한 명 저렇게 불법, 편법, 그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사하던 사람이 그 피의자나 갖다가 자기 맘대로 조지고 자기 맘대로 수사하게 하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대통령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게다가 또 그 와이프는 어때? 김건희는 어때? 술집 잡부인데 출세하겠다고 꽃뱀같이 검사들 이놈저놈 바꿔서 살다가 그걸 해가지고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역술인들, 무슨 점집, 무당 이런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막 거기에 심취해서 국정을 좌지우지했으니 그게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몰랐냐고. 선거 전에도 다 알았어요. 선거 전에도 그걸 다 알았는데 그냥 뽑는 거야. 내 편이니까. 나랑 정치적인 색깔이 같고 내 고향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니까 그냥 뽑는 거예요. 야, 그런 알았는데 모르고 하면은 이거 모르고 하면 그러다 치지. 다 알았는데 다 알았는데 그걸 그렇게 하니.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그 절반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피해예요. 그 선택한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는 거죠. 경제가 안 좋아지든 뭐 지역 발전이 뭐 어떻게 됐든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해야 될 게 검찰개혁이에요. 자, 애매하게 저 의사들, 의협들 개혁이 약간 됐어요. 그죠? 괜히 막 2,000명 늘린다고 그러는 바람에 그 정원을 당연히 늘려야 돼요. 근데 이제 뭐 막 늘리면 안 되고 그것도 서서히 늘려야죠. 그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해서 늘려야죠. 그걸 막 한꺼번에 막 수천 명을 그냥 뭐 역술 전 봐가지고 2,000 해서 2,000 늘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예전에 변호사들도 로스쿨 만들었다고 얼마나 난리쳤어요. 없는 계층은 그 맞는 말이에요. 없는 계층은 하기 힘들고 맞는 말이에요. 뭐 사다리를 걷어찬다 뭐 별 얘기 다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로스쿨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변호사를 많이 찍어내서 국민들 서비스 받게 하고 거기서도 경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시장이 성성이 독과점으로 밥그릇을 딱 지키는 게 아니라 시장이 형성돼서 이제 변호사들 많이 돌아다녀야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도 그렇게 많이 생성돼서 뭐 바꾸는 놈도 있고 그래야지 뭐 의대만 가면 막 의사도 늘려야 맞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의사들은 반대하지. 예, 이것저것 이유로 당연히 의사도 늘려야 되는 거고. 정치하던 놈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서 윤석열 사태, 트럼프 사태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는 예전부터 정치를 하던 정치 문법을 아는 사람이 그걸 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막 하니까 이거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군대 풀어서 다 때려 잡어 그렇게 해서 이 사태가 난 거 아니에요. 계엄령이 뭔지나 제대로 알았어? 뭐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뭐 일본이 쳐들어오거나 그럴 때 하는 거지. 야당이 말 안 듣는다고 계엄령해요? 실탄 가지고 국회 군합발로 들어가고 그게 되겠어요? 살아남겠어? 참 보면은 정말 그 밑에서 또 줄줄이 붙어서 기생하는 사람들, 언론들, 아이고야, 참. 아무리 돈 좋고 툴세 좋고 그래 비슷해야지. 비슷하게 가면서 그걸 해야지 그게 뭐가 되는 거지. 비슷하지도 않는데 그걸 맹신하고.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그쪽 세력들 다 자멸한 거예요. 다 자멸했어요.
그래도 뽑아줘요. 국회의원 또 선거 또 해야죠. 얼마 남았습니까? 뭐 한 2년 반 남았나요? 그래도 뽑아줘요. 아이고 참 한심한. 그러니까 왜 그게 자꾸 반복되냐. 이게 뿌리를 뽑아야 돼요. 뿌리를. 그걸 뭐 용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건 용서와 다른 문제예요. 범법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뿌리를 뽑아서 다시는 그거를 생각을 못하게 해야지. 정치보복이 아니라 그걸 제대로 단죄를 안 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이유가 친일파가 저렇게 맨날 생기고 헛소리하고 그런 이유가 단죄를 안 해서 그래요. 단죄를 할 수가 있나. 다 지도층이 친일파인데 36년 동안 다 친일해서 지도층이 돼서 그걸 이제 기반으로 여태까지 살아온 건데 어떻게 단죄가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친일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취임식도 못 간다고 그랬다죠? 윤석열이. 참. 오늘부터 이제 뭐 감방에서 이제 하루 잔 거죠. 그러니까 감이 안 되는 사람이 엉뚱하게 덤비면은 그 인생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검사하고 해먹었으면은 검찰총장하고 잘해야 그런 거 했겠죠. 뭐 장관이 나오지 하나 했겠죠. 왜 그걸 깜도 안 되는 인간이 덤벼가지고 온 나라 말아먹고 감옥 가고 평생. 윤석열은 절대 빼주면 안 돼요. 사면 안 돼요. 내란, 반란 이런 거기 때문에 최소형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에요. 불법은 총살. 절대 빼주면 안 돼. 박근혜야 뭐 지금 돌아보면 박근혜는 애교예요. 애교. 박근혜는 애교야. 최순실은 애교야. 윤석열, 김건희에 비하면 어디서 그런 것들이. 자, 근데 이제 느낀 점은 하나 있어요. 화끈하다. 이것저것 지 맘대로 안 돼. 그러니까 막 계엄령 때려 해가지고 이제 군대 풀어봤다가 그게 되겠어요? 뭔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인들이 막 국회의원 막 체포해? 군인들도 아무리 정신 나간 인간들이 시켜도 그 머리가 있는데. 계엄령 실패하고 이제 끝난 거죠. 그거를 시키는 윤석열이나 하겠다고 모인 그 충암고 출신 군인들, 아유 똥별들 싹 다 잡아놔. 싹 다. 국회의원도 이번에 뭐 다 방해하고 그런 것들 다 제명시켜야 된다. 반국가 세력이죠. 다 제명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불체포 특권 믿고 까불지 않죠. 영장 집행하러 왔는데 경찰이 법원에서 영장 발부받아서 집행하러 왔는데 그거 뭐 들어놓고 맞고 말이 되는 소리라지. 말이 되는 소리. 반헌법적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그게 바로. 자, 빨리 일상으로 돌아와야죠. 그죠?
일상으로 돌아오고 우리나라 이제 무정부 상태에 이제 그만두고 일사불란하게 빨리 또 총선하고 그래야죠. 뭐 볼 것도 없이 이재명이 될 거예요. 볼 것도 없이. 이재명이 돼서 저것들 다 해체해야 돼요. 사법부, 검찰개혁 싹 다 하고, 이번에 경찰이 잡아왔죠, 이번에. 그죠? 공수처랑 경찰한테도 수사권 주고, 그리고 경찰도 그지 같은데, 권력은 나눠야 돼요. 권력은 우리나라 검사가 다 썩은 게 70몇 년 동안 해방 이후로 다 썩은 게 권력이 너무 막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 나눠가지고요, 힘을 분산시켜야지 서로 견제도 하고. 물론 경찰도 다 그지 같아요. 사실 더 그지 같아요. 하지만 수사권을 나눠야지, 힘을 나눠야지 견제가 된다. 그죠? 혼자 다 헤쳐먹지 않고. 그래서 힘을 나누는 거예요. 뭐 경찰이 뭐 잘하고 검찰이 못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사실 검찰이 더 똑똑한 집단이죠. 힘을 나누고 검사탄핵 쉽게 하고 뭐 조작하고 뭐 이런 애들 싹 다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청와대 파견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있는 대로 법전에 있는 거 대조해서 유죄, 무죄, 판사는 그거 하면 되고, 검찰은 유죄 같으면 기소하고 그것만 하면 돼요. 왜 정치를 한답시고 껴들어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권력의 시니어 노릇, 칼춤 추고, 그거를 이재명이 싹 다 뜯어고쳐야 된다. 의료개혁은 무심결에 지금 됐어. 지금 어떻게 개혁은 아니지만 물꼬를 텄어. 검찰개혁 해야죠. 그래서 힘을 빼라. 법제화해서 어디 권력기관 앞에 얼씬도 못하게 니네 잡이나 하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요, 공무원. 법공무원. 그죠?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띄듯이 동사무소 직원같이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바로 서야죠. 재벌개혁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용 같은 놈들이 상속세 이런 거 띄어먹으려고 저렇게 난리치고 기업 쪼개기 하고. 재벌개혁 해야 돼요. 재벌개혁. 우리나라 좀 못 살고 약간 그래도요, 재벌개혁을 해서 건전한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 또 뭐 좀 헤매겠죠. 한 10년 헤매겠죠. 좀 뭐 수출도 떨어지고 못 살고 죽는다.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오너가 잡고 흔들고, 오너가 또 보통 오너야? 다들 깡패 새끼들 막 다 그런 놈들이 아니에요. 재벌들. 그런 애들 다 정리하고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경쟁력이 생겨서 나중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저렇게 지분의 몇 프로도 안 되는 놈들이 회사를 들켜지고 좌지우지하고 왕같이, 걔들이 뭘 알아서 스티브 잡스나 뭐 일론 머스크 같이 뭐가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있고 그래? 개뿔 하나도 손대면 다 망하는데. 지 좋아하는 거 하면 돼요, 그게?
미래를 보고 돈 벌 수 있는 걸 해야지. 삼성 그래서 지금 다 망해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야 그게 됐다고. 옛날에야 뭐 회사 하나 열심히 하면 그게 또 반도체였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재벌개혁, 검찰개혁부터 이제 손댄김에 해야죠. 의료개혁은 어떻게 시작됐고 그 다음에 또 할 게 우리나라가 교육개혁이에요. 교육개혁. 요즘은 좀 덜해요. 이제 교육 뭐 이거 왔다리 갔다리. 윤석열이 그것까지 손댔죠. 뭐 수능 문제 보고 쉽다 어렵다 뭐 그것까지 얘기하고. 만물상이요. 우리나라 교육개혁을 해가지고요, 미국 교육 보면은 그렇게 책 외우고 그러지 않아요. 외워서 하는 시대는 옛날 옛적에 지났어요. 옛날 옛적에 외워서 사법고시 보고 옛날 옛적에 지난 일본같이 망하는 교육인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선생이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애들 어떻게 가르쳐요? 네? 선생이 그런 식으로 교육받아서 임용고시 보고 선생 됐는데 어떻게 창의적인 교육을 하겠어요? 선생부터. 그 교육은 오래 걸린다. 그죠? 그거는요, 우리나라 그 대학교가 뭐 좋죠. 좋고 들어가기 힘들고. 근데 맨날 다 지지부진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대학교 뭐 지지부진 하잖아요. 좋은 데 빼고. 좋은 데는 물론 좋은 학생을 데려왔으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뭐 학교도 좋고 돈도 많고 교수도 그나마. 그 해답이 어디 있냐면요,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요. 초중고 교육에. 우리나라의 그 미국에서 이렇게 연구한 대학 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미국에 한국 유학생 출신 아니면 뭐 대학 교수, 한국 교수 많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초중고 때 그딴 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미국에서 다 석박사 했지만 그런 스타일이 남아 있어가지고 대가가 안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학계에 많이 퍼전이 있는데 그 영향력은 딸리는 거예요. 영향력은. 한국 사람들이 뭐가 안 똑똑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똑똑한데요. 안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스타일이 그래요. 스타일이. 그러니 국내 대학은 더하죠. 국내 대학은 부조리 또 엄청 많죠. 뭐가 펼칠 수 있게 뭐 환경이 안 되고 다 막 교수들 계급사회 부조리 뭐 이런 거로 그냥 미국에서 하기 했으면 뭐예요? 그 시스템이 받쳐줘야지.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애들이 90% 이상의 애들이 다 학부 졸업하고 취업하는데 애들을 잘 가르칠 생각을 하는 대학을 만들어야지. 교수 뭐 왜 연구하라고 연구에다가 뭐 목숨 걸게 만들어. 티칭에다가 가르치는데 목숨 걸게 만들어야지. 안 그래요? 교수의 궁극적인 잡이 애들을 잘 가르쳐서 걔들이 사회 나가서 회사 가서 잘하고 사회 나가서 잘 살게 하는 건데 그거 잘 가르쳐야지. 교수가 연구하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를 연구해야지. 교수 자기 개인이 연구하는 게 그게 가르치는 거랑 상관이 있죠. 물론 상관이 있는데 뭐에 더 역점을 둬야 되냐. 그래서 미국은 그런 대학이 있어요. 꽤 기가 막히게 좋은데 연구 별로 신경 안 쓰고 애들 가르치는데 신경 쓰는 그런 대학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그런 대학을 만들어야 돼요. 연구 중심 대학은 또 따로 있는 거고, 많은 부분의 대학, 반 이상의 대학이 애들 다 그냥 가르치는데 역점을 둬야 돼요. 잘 가르쳐서 잘 써먹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왜 교수를 연구하면 참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따라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미국 따라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진짜 힘은 대학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초중고에서 안 나오고 대학에서. 미국의 진짜 힘이 거기서부터 이제 뭐 유니콘 기업, 그런 스타트업 하는 기업들, 그리고 또 국방, 미국 힘은 또 국방에 있죠. 돈을 바탕으로 천조국. 제가 볼 때 제일 무서운 건, 미국의 진짜 제일 무서운 힘은 대학이에요. 대학에서 나온다.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나라 훌륭한 학생들인데, 웬만한 애들 미국 대학 갔다 여기서 이렇게 교육 받아봐요. 기가 막히게 잘 돼요. 기가 막히게 잘 돼요. 우리나라 그 똑똑한 대다수의 수도권 들어갈 실력이면요, 여기서 다 엄청 좋은 학교 들어가서 다 엄청 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애들은. 근데 거기서 그러고 아웅다웅 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한국에서. 여기 사는 애들 행복한 애들이에요. 물론 이제 뭐 많이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교육받고 사는 애들 행복한 애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국 초중고 대학교 뭐 직장 지옥 비슷하다니까. 지옥 비슷해요. 사람들한테 갑질하고, 그 스트레스 쌓이고,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니까 사람들한테 갑질이나 하는 거예요. 화풀이하고. 자, 윤석열 잡혀서 이제 좀 나라가 좀 안정되고, 빨리 또 새 지도자를 잘 뽑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다시 비상하는 또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방송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